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I 테크토크 6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AI 토크토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회수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저희가 AI 관련된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그 기저에 깔렸던 인프라 이야기들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최근에 많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AWS 컨트롤 타워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이게 AI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컨트롤 타워를 기반으로 해서 쌓여지는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AI를 파워풀하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대형 고객사들, 대형 기업들은 AWS 계정이 굉장히 많아지고 하면서 이거를 컨트롤해야 되는 이슈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핫한 아이템 이어서 저희가 가지고 와 봤고요.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클라우드 SA 팀의 팀장님이신 김동균 님을 모셨거든요. 오늘 소개 직접 해주시면서 인사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핀 글로벌 클라우드 SA 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동희입니다. 네, 오늘 컨트롤 타워 관련해서 유년지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컨트롤 타워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고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고객 사례 같은 것도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네. 사례가 제일 궁금하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좀 해봐야죠. 컨트롤 타워 말 그대로 AWS를 뭔가 컨트롤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좀 컨트롤 타워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 그대로 어감에서 느껴지는 컨트롤 타워, 말 그대로 뭔가 중앙에서 뭔가 제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실제 클라우드에서 고객들이 예를 들어서 좀 옛날로 되돌아볼 거예요. 클라우드를 처음 사용할 때, 뭐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어떤 기업체가 있었는데, 이제 처음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잘 모르니까 일단 뭐 계정 하나 만들었어요. 아이들 계정을. 그래가지고 인프라도 올리고 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뭐 영화 극한 직업 같은 거 보셨죠? 많이들 보셨을 텐데 거기 보시면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야? 막 경사들이 아, 막 그러잖아요. 어, 근데 거기도 너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인프라도 늘려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계정도 점점 생겨나고 점점 이제 계정은 10개, 15개, 20개 늘어나고 거기에 맞춰서 계정에 맞는 사용자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제 계정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사용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뭔가 보안 정책도 중앙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보안 정책도 중구난방, 여기는 좀 이런 정책, 여기는 저런 정책, 여기는 사용자한테 뭔가 풀 권한 줘야 되는데 저쪽은 저 리드만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좀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보안 홀도 생기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뭔가 강력하게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을까? 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에드러스 컨트롤 타워입니다. 딱 이해가 되네요. 막 A 계정, B 계정, C 계정 계정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이젠 더 이상 이거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만든 게 컨트롤 타워. 네. 그러면 AWS에 국한되는 거고 AWS가 만들어 놓은 어떤 큰 서비스 틀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컨트롤 타워는 AWS의 서비스명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럼 말씀하셨듯이 이 기업들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게 된 이유는 너무 많은 계정들이 늘어나면서 이거에 대한 제어가 안 되기 시작했다. 이런 거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좀 플러스로 중앙에서 뭔가 통일된 강력한 이제 정책을 좀 내리고 뭔가 서비스를 얘는 못하게 하고 얘는 좀 할 수 있게 해주고 하는 제어도 좀 해주고 뭔가 보안에 위배되는 것들이 있으면 좀 탐지를 해서 관리자가 이거를 좀 수정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이런 강력한 중앙 보안 거버넌스를 좀 수립하고자 이런 고객들한테 딱 맞게 하는 솔루션인 거죠. 그러면 뭐 상식적으로 AWS에서 이미 서비스에 대한 방향과 정책과 어떤 기능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내려왔다면 그냥 그거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저희 같은 MSP 기업이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사실 고객들이 이거를 좀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필드에 나가보면은 많은 계정들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경우 정책들이 좀 일관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
예, 예를 들어 사용자 정책이라든지 또 계정마다 어떤 표준화된 그 베이스라인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실제로 많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정말 잘 돼 있는 고객이라면 이상적으로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고객들이 없어요. 아, 이게 옛날에 온프레미스 환경 때로 생각을 하면 좀 맞아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CRM을 쓰는 조직, 뭐 음, SCM을 쓰는 조직, PLM을 쓰는 조직, 막 조직이 막 다르게 네. 되면 계정이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닐 거고, 어쨌든 중앙에서 누군가 음. 컨트롤하지 않으면 각자 막 따로 노는 환경이 만들어졌던 그 옛날 그 시절 음. 한 10여 년 전 이야기 이슈랑 지금 요 클라우드 시대에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음, 실제로 고객들이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보안 정책 같은 거 실제 만들고 이거를 중앙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거를 강제할 수단은 참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1년에 한 번씩 뭐 보안 감사 같은 거 감사팀에서 하긴 하죠. 그런데 그때 보면은 뭔가 안 돼 있고 한 것들을 다 그때 발견해내고 이런 것들 수정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거를 중앙에서 모니터링하거나 할 수 있는 수단이 좀 별로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매번 좀 공수를 들여가지고 음. 그런 실제로 들어가서 들여다보면서 뭔가 안 돼 있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좀 힘들어지는 거죠. 아, 어쨌든 간에 멀티 그러면은 계정들이 막 멀티플하게 막 생기고 그럼 이것들에 대한 어카운트가 지금 다 생기는 건가요? 음, 자동으로 어카운트를 뭐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어, 다만 이제 기존에 컨트롤 타워가 없을 때 계정을 만든다면은 뭐 회원가입하듯이 웹사이트 애드레스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누르고 뭐 카드 정보 넣고 연락처 정보 넣고 해서 회원가입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거기에 맞는 설정 같은 거 하게 되죠.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이 뭔가 설정을 좀 다르게 하면 좀 표준에 안 맞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음, 이제 컨트롤 타워에는 그거를 계정을 좀 자동화해서 표준에 맞게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예. 멀티 어카운트 기능인가요? 예, 그 어카운트 팩토리라고 있거든요. 음, 어카운트 팩토리 뭐 말 그대로 계정 공장이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낼 때 보면은 뭔가 규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규격에 맞는 물건들을 이제 생산해내게 되는데 AWS의 어카운트 팩토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미리 설정을 해놓습니다. 표준화된 설정, 표준화된 그 기업의 보안 정책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카운트 팩토리에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내면은 이미 내가 만든 그런 표준 정책에 맞는 계정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이 멀티 어카운트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 그렇죠. 이제 계정을 하나만 쓰면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점들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계정은 좀 보안의 명확한 경계라고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영계 서비스를 하는 계정이 있고 개발계를 다루는 계정이 있다 한다면은 운영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강력한 좀 보안 정책을 넣을 수도 있을 거고 개발계 같은 경우는 좀 더 완화된 정책을 넣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책을 좀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또 운영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필요한 사람만 접근하고 개발계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좀 개발자들이 접근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경계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에이토로스는 리소스 어카운트마다 리소스에 이제 리밋이 있어요. 리미트가 있군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특정 리소스 같은 경우는 AWS에 좀 늘려줘라고 하면은 좀 늘려주는 케이스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대규모의 어플리케이션을 하나의 어카운트에 다 때려박아서 적용을 한다면은 특정 리소스들이 분명 리소스 제한에 걸려가지고 뭐 생성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반드시 어카운트를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음, 일단은 되게 우리가 꼭지점, 중요한 꼭지점, 어카운트나 멀티플 계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딱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전체적인 꼭지점들을 하나로 딱 연결되는 구축 프로세스가 한번 설명이 되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죠? 이 AWS 컨트롤 타워의 구축 프로세스는요. 네. 컨트롤 타워를 일단 구축을 하게 되려면은 먼저 에지이즈 분석이 중요한데요. 예, 고객의 계정들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보안 정책들이 적용돼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타워에서 계정별로 정책을 먹인다는 거는 일단 컨트롤 타워에
오거나이제이션이란 조직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 구조라고 하면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트리 구조로 해가지고 어, 그 기업체의 그 조직도 어떤 트리 구조로 돼 있잖아요. 무슨 본부가 있고 그 밑에 실이 있고 팀이 있고 이렇게 나누다시피 마찬가지로 에이토리스 어카운트도 그런 어떤 그런 조직 구조로 좀 나눌 것인가 이거를 좀 먼저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통 이제 인프라나 보안 관련된 팀들하고 이제 계속 협의를 하게 되고요. 요거를 좀 빠르게 해서 오유 구조를 이제 정하게 되고, 자, 이게 정해졌으면은 그 오유 구조에 어떤 어카운트를 넣게 될 것인지를 좀 결정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어카운트를 넣게 된다는 것은 이제 그것을 접근하기 위한 사용자를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각 계정마다 사용자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컨트롤 타워를 도입하게 되면 이제 SSO라고 싱글 사인온, 그래서 그 사용자를 통해서 어떤 어카운트에 어떤 권한을 가지고 들어갈지를 이제 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SSO 사용자하고 어떤 권한을 들어갈지 그런 권한 세트를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실제 적용할 정책을 정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좀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영 쪽 오유가 있다고 치고 또 이제 개발 쪽 오유가 있다 친다면은 거기에 맞는 또 정책들을 정해야겠죠. 그래서 이 정책이 되게 많아요. 500개가 넘거든요. 현재 539개를 무려 에이토록스가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어떤 오유에 적용할 건지 이걸 이제 고객의 유관 부서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길게는 한 1개월 정도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협의를 하고 뭔가 넣고 빼고 테스트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끝나면 사실 컨트롤 타워의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큰 틀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후로는 이제 고객사마다 좀 다른 케이스들이 적용되게 되죠. 뭔가 네트워크 랜딩존도 필요한 것들은 네트워크 랜딩존 설계를 해서 그런 것들 서드 파티 보안 솔루션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 플러스 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끝나면 이제 안정화 테스트 기간이 끝나고 산출물 매뉴얼들을 고객에게 제공해 주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 이게 제가 사실 갖고 있는 브로셔 안에 다 설명되어 있긴 한데 8주 이 정도면은 이게 거진 완성이 되는 건가요? 네, 범위에 따라 다른데 딱 컨트롤 타워만 하는 고객이라면 저희가 8주 정도면은 충분히 어,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만 늘어나지 않으면 거의 음, 8주 안에 완성될 수 있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이 안에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복잡하네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가 없으면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비싸요? 일단 고객이 비용이 좀 부담을 느끼시는 고객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는 좀 더 비용 효율적으로 고객이 좀 부담을 덜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좀 상품을 저희가 BGK만의 상품을 만들었어요. 어, 그래서 베이직 상품, 그다음에 어드밴스 상품, 마스터 상품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요. 베이직 상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8주 안에 컨트롤 타워만 딱 구축할 수 있도록 이제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데 조금 더 뭔가를 더 하고 싶어라는 고객들은 뭔가 네트워크 랜딩존까지 해서 서드 파티 보안 솔루션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드밴스 상품으로 갈 수가 있고요. 이제 마스터 상품 같은 경우는 뭔가 로깅 쪽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로그 분석하는 오픈서치라고 있어요. 에이토리스 네이티브. 그것도 저희가 해드리고, 그 다음에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보안성 심의 같은 거를 좀 필요로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금융권에 맞게 저희가 마스터 상품까지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베스핀 글로벌이 컨트롤 타워를 상당히 많이 만들었나 봐요. 그죠? 네. 경험이 많은 거로, 그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수년 전부터 저희 뭐 금융권 쪽도 굉장히 경험이 많고요. 일반 큰 엔터프라이즈 기업도 많은 구축 경험이 있고, 실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8주 안에 이걸 해드릴 수 있다고 한 거는 저희가 몇 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걸 한 3개월 걸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구축 경험이 많이 쌓이고 그 어떤 프로세스가 좀 정립이 되고 그에 맞는 이제 문서라든지 템플릿 같은 것도 정립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8주에 지금은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거의 템플릿화 됐고 네. 프레임워크도 네. 완벽하고 그만큼 시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단축된 그럼 많은 고객사들이 저희한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